사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사실 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랬더니 제작진에서 그러면 아이 그래도 내가 알 때까지 물어봐도 된다. 우리 저기 시청자들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 말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좀 이해가 쏙쏙 잘 되게. 그래서 이런 법이 진짜 필요하다.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필요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눠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안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졸업배우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 생명과 관련이 있는 법을 골랐습니다. 지난해 우리 젊은 친구 윤창호 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달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국민청원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국민청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떤 큰 반향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국회로 이제 왔죠. 국회 뭐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들 어떤 흔든 거는 사실 윤창호의 친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는 법을 갖다가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징역 1년에서 유기징역까지 이게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치게 했을 때는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을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늘려서 사람을 갖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행위다 그래갖고 밑에 징역을 3년, 위에는 무기, 기한이 없다. 그 다음에 과실로 사람을 갖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밑에는 1년, 위에는 15년. 자꾸 이제 법 얘기하니까 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윤창호 법이 지금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음주에 대한 그 법이 있었는데 근데 좀 강력하게 좀 더 세진 게 윤창호 법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세진 게 이제 윤창호 법입니다. 졸업배우 음주운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솔직히. 음주운전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테스트 불어봐요. 한 적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 지금 이제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판사, 검사, 경찰관도 음주운전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는데도 그것을 단속하는 판사, 검사,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죠. 했던 사람이 또 한다. 한 번 걸려서 벌금 내고 과태 내고 면허 정지 먹었던 사람, 교도소 갔다 나왔던 사람이 또 걸려요. 습관이야. 그리고 자기가 이것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아줘야 돼. 누군가가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차가, 스마트한 차가, AI 같은 차가 있어갖고 딱 체킹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눈빛, 코에서 나오는 김, 입에서 나오는 김. 차가 그걸 알아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자. 아예 시동을 못 걸게? 그런 법을 이제 제한을 하고 싶다 이건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제재를 하자를 법을 심하게 더 만들자가 아니라 아예 시동도 못 걸게 하자 이런 거네요. 그거 됩니까? 음주운전 한 번 했다 봐. 지금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게 돼 있어요. 윤창호법 통과 이후는. 뭐 며칠 면허 정지 이런 게 걸리게 되는데 아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가령 징역을 한 6개월 살게 해. 그렇죠. 그럼 없어질까요? 음주운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무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충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어, 걸렸어, 그러면 아니 뭐 벌금 내면 되지, 아니면은 뭐 한번 뭐 잠시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뭐 엄청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뭐 설마 걸리겠나, 아이 걸려도 뭐 이렇게 그쵸. 하니까 시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5년 지나면 생계형 사면 이런 들어보셔서 너무 어려운 용어다. 네, 참. 이제 8월 15일, 3월 1일 이런 때 이제 사면 복권을 해줘요. 정과를 없애줘. 근데 이제
야, 나 트럭 하나 몰다가 어쩌다 한잔 한 건데 그날 말이야. 화도 나고 뭐 매상도 안 팔리고 뭐 안 올리고 그래서 혼자 그 벽나발 분 거야. 앞에 이제 저 새우깡 PPL 아닌데 이거. 그런 사람들 또 사면 복권을 시켜줘. 이해도 가. 왜냐면 하루 먹고 사는데 저기 배달차를 갖다 운전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면 복권 시켜줘. 그러다 보니까 또 가볍게 봐. 좋아. 그래서 우리 초록배우처럼 아주 그냥 형량을 세게 하자. 뭐 지금 1년이면 3년을 하자. 5년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 사회가 안정이 될까? 음주운전 없어질까? 음주운전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사회가 안정이 안 될 수가 있죠. 왜? 범법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 교도소가 10,000원이 돼. 이 사람들은 나와서 취업할 수가 없어. 그럼 사회적 불만이 폭발돼. 그러면 이때까지 그 이제 문창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듣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팔고 싶은 법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첫 회잖아요. 첫 번째 이 쇼핑몰에 버핑몰입니까? 어쨌든 법방. 이거, 네, 법방. 여기서 팔고 싶은 법이 무엇입니까? 네. 아예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게, 시동에 걸리지 않게 그 예방하는 차원의 법을 갖다 만들자. 민병두법을 만들자. 민병두법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윤창호법 좋다. 넥스트. 민병두법까지 가자. 네. 민병두법의 요체는 뭐냐면 술을 마시면 자동차가 말을 안 듣는 거. 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예 시동을 걸리지 않게 그 자동차를 만들자. 그게 법안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의 법이 있고 예방적 성격의 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법에는 징벌이 따라야 되죠. 왜? 사람이 징벌을 두려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예방을 해버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이번에 제시한 법이 민병두법. 예, 도로교통법입니다. 네. 예, 쉽게 말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하자. 예. 아, 그 법이시군요. 그러면 아예 음주운전 자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이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기술적으로는 홍채를 갖다 인식한다거나 네? 자동차가요? 예, 자동차가 홍채를 인식해서 눈에 초점이 이동을 한다거나 핸들을 갖다 보면은 그 손의 온도를 갖다 확인한다든지 입에서 뿜어서 나오는 공기를 보고 거기에 알코올의 농도를 보고 시동이 걸리지 않게 혹은 운전이 중지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차에다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요? 프랑스,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중교통시설, 버스, 이런 경우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잘못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은 적어도 최소한 뭐 몇 명에서 잘못하면 2중, 3중으로 버스기 부딪힌다든지 이럴 때는 수십 명 대형 사고 날 수 있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러시아 선복이 부산에 가면서 다리를 갖다 부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모든 자동차에 그렇게 하자는 법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아예 음주운전을 하수 이런 이제 이 경우 맞습니다. 이 경우 이제 좋은 포인트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다중교통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용자한테 나중에 버스 요금으로 정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버스 업체에서 트럭 업체에서 선박 업체에서 그것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금 7, 8개국에서 이처럼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갖다가 강제로 부착하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모든 시민들 모든 차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현 가능해야 지금 그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 차 한 대에 그런 성능 좋은 걸 막 이게 최첨단을 막 이렇게 부착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만약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차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개조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아, 이제 그래서 참 법이 통과되면?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질문이세요. 의미 있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초록 배우는 술 한 잔도 못 마시잖아요. 술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한 번도 안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내 차에도 이것을 강제로 부과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 나는 지불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법이 강제로 지불하게 한다고 그쵸. 하는 것은 과잉 규제, 금지의 원칙이 어긋난 거다. 전문 용어입니다. 과잉 규제, 금지의 원칙.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회적 저항이 있잖아요. 사회적 저항에 따르면 법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1단계로. 그러면서 1단계로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현재 민병두법은 화물 트럭, 버스, 선박 등 다중교통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것을 갖다 업자가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민병두법입니다. 현재 법의 수준은. 윤창호법 같은 게 있지만 그것보다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든든하게 그 음주운전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병두법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그 민병두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다중 이용 교통시설. 다중 이용 교통시설, 쉽게 말해서 버스, 트럭, 선박 이런 곳에 먼저 그런 이제 시스템을 장착해서, 그러니까 음주를 조금이라도 하면 아예 움직일 수 없도록, 시동이 예. 걸리지도 않도록 먼저 만들자. 그 모든 그런 기계에다가 그거를 첫 번째로 하는 거고, 그게 잘 되면 나중에 두 번째로 전 국민의 차에 그런 게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 뭐 앱 설치 정도로, 그러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되도록 그런 걸 개발을 하자까지 가는 게 두 번째인 거죠. 그게 이제 법의 딱 그건 거죠. 예,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네, 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법이 팔린 거 아닙니다. 이거 법의 설명인데, 이때까지는 법의 설명인 거고, 이제 이 법을 팔려면 시민들이 그 법 좋다 이렇게 해야 그게 법이 팔리는 건데, 사실 지금 이게 허점이 상당히 많아요.